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보이스피싱, 잘 알려진 사기 수법이지만 그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노린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낯선 문자나 전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다 갚으시면 저희 쪽에서 9천, 그다음에 저희 계열사인 카피탈, 다른 카피탈사까지 연행을 해서 카드론이 없으면 고객님 한 1억 7천까지도 나가세요.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 한도를 추가로 늘려주겠다는 전화, 보이스피싱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495건,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건당 평균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더 교묘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노리고 은행인 척 대출을 해주겠다며 만나서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을 주겠다며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기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직원은 절대 금융기관 밖에서 대출금 상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주소나 팀뷰어 등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돈을 건네고 나면 다시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등 낯선 번호로 걸려온 솔깃한 전화는 의심, 또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까지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경북 지역은 어떨까요? 경북 지역 대부분 정수장에서는 수도권 유충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지 않아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안동시 용상동 반변천 일대입니다. 안동 시민들의 식수 원인 이곳은 매주 강물 표본을 채취해 20여 개의 유해 성분을 검사합니다. 경북 지역에는 낙동강과 형산강, 이마댐과 덕동댐 등 취수원 80여 곳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그대로 정수장으로 보내는 표류식이 아닌 땅 속에 스며든 물을 뽑아내는 복류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불순물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취수원에서 뽑아낸 물은 이곳 정수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경북 도내에만 86곳이 운영 중인데요. 이곳에서 급속 혹은 완속 처리 방식으로 정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탁한 물을 맑게 만드는 약품을 섞어 혼합하고 응집지로 보내집니다. 이곳에서 물속 찌꺼기들을 한데 뭉치고 큰 입자들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윗부분의 맑은 물만 여과지로 보내져 1.4m 두께의 모래 필터를 거쳐 미세 찌꺼기까지 최종적으로 걸러집니다. 구미시를 제외한 경북 지역 대부분 정수장에서는 유충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지 않아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는 1급수 반변천 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활성탄 공정이 없고 위생 상태라든지 여과지 역세 주기도 철저히 지켜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니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자원 공사와 함께 입식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 정수장에 대해 조사해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정수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 청결 상태, 여과지 등 정수 처리 공정 운영 적정성, 방충망 등 시설물 내 해충 유입 방지 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실시토록.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구시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정수장 5곳과 배수지 52곳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엿새 동안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15건의 유충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매일 유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인천 정수장에서 문제가 된 활성탄 접촉지의 세척 주기를 7일에서 5일로,
모래 여과지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간격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대 영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한 민주당과 상임위원장 1석만을 내놓겠다는 통합당.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우리 당은 후보에서 받는 모양으로 1석을 내놓은 것은 우리 당은 받지 않겠습니다. 통합당 7명,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 다수당인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12명 중 유효표는 7표.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기권했습니다. 통합당에서 흘러나왔던 사전 내정설 그대로 운영위원장의 우회자, 총무위원장의 이영기, 산업건설위원장의 이갑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좀 아쉽게도 참 그 민주당들과 협치가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책임 정치를 통해서 영천 시민의 중심으로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내 간담회뿐만 아니라 필요시 언제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당 간 불신 속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영천시 의회. 통합당의 독식으로 후유증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진 말자. 어떤 일이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걸까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대역사를 무산시킨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공항 건설 비용만 최대 9조, 7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5만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대구 경북 역대 최대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업만큼 거쳐온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2013년 군공항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듬해 대구시장이 대구 K2 군공항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에 응답했고 K2 군공항과 대구 국제공항의 통합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1년 만에 군이 우보면과 군이 소보면, 의성 비안면 두 곳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또다시 걸림돌이 된 건 비용인데요. 이전 사업비와 지원 방안을 두고 국방부와 대구시가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 2년 만에 합의점을 찾았고 지난해 말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주민공청회도 열렸습니다. 올 1월 21일엔 주민투표 단계까지 왔습니다. 결과는 군위와 의성 공동후보지에 의성 군민은 90%가 넘게 찬성했지만 군위 군민은 26%만 찬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군위 단독 후보지엔 군위 군민 약 77%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위 군수는 군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속도를 내려던 통합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안개 속에 휩싸인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주민투표 결과에서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판단은 유예했습니다. 그러면서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신청이 없다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논의가 시작한 지 횟수로 따지면 7년. 아직 공항이 옮겨갈 터조차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초대형 사업 통합신공항 건설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권미경 기자가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대구 경북이 함께 막판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위에 머물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선 데 이어 대구 경북 지역 기관 단체장들은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7월 30일 날 신청 안 하면은 무산으로 가는데 무산시키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현 세대를 사는 우리가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의 제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군위군은 완고합니다. 후보 단독 후보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 편입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조만간 단독 후보지를 탈락시킨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반대한 후보지를 군위군이 유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소송은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공항 건설이 물거품이 될까? 일부 군위 주민들은 후보 단독 후보지가 안 되면 소보 공동 후보지에라도 공항을 유치하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 공항은 부적합시로 판정이 났습니다. 차선책으로 소보라도 공동 유치해서 또 나아가 대구 경북 또 구미 포함해서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 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국방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순서입니다. 경북 도내 시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됐는데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각 시군의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침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호대 경주시 의장을 만나봤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서호대 경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과 함께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침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3선 의원이시지만 그래도 이번에 의장 당선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경주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시켜준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LG 텔레비전 신라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회 후반기에는 우리 의회 안 내부로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활기찬 의회, 즐거운 의회를 만들고 시민들께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2년간 경주시 의회를 이제 수장으로 이끌게 되실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 의회 21명 의회 구성원은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15명 또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2명 이렇게 해서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처럼 정쟁이나 당론에 따라가 이렇게 대결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경주 시민이고 또 경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서로 상생 협치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사랑받는 의회 또 시민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하고 현장 중심의 의회를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 경주시 의회 원 구성이 미래통합당 의원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본연의 기능인 견제라든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원 구성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생각과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의장단이 선출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장단이 다 구성됐다고 해서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 화합이나 협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소수 당의 의견도 존중해서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네, 경주시가 사실 요즘 여러모로 시끄럽습니다. 산적해 있는 과제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역점을 두고 계시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참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금 뭐 가장 우리 현안이 코로나19 사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 5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반기 되면은 더 힘든 상황이 된다고, 모든 생활이나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 피부로 느낌이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후반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무너져가는 경주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또 관광객이 줄어드는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후반기 의정활동에 역점을 둘까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서도 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시의회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많은 어려움을 혼자서 감내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고통을 같이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현 선수 문제는 우리 경주시나 경주시의회가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뭐 어떻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저희가 원구성이 7월 3일 날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었고 7월 6일 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좀 그 기간 사정상 저희들이 재빨리 뭐 발빠르게 또 이런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7월 6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이틀 만에 우리 전체형 간담회를 열어서 시와 시 체육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받고, 저희들 시의회 입장에서도 6명의 의원으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반, 그래서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국회 청문회나 또 사법기관에서는 또 따로 사법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진실 규명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앞으로의 이 시체육회 또 우리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들 할 역할을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저희 후반기 경주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또 집행부와 함께 잘하는 일에는 협치를 하고 상생을 하고, 또 시민의 혈세나 또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의 의사에 반할 때는 견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의회가 잘하는 부분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하는 부분은 따끔한 질책도 해주시면 후반기 의회는 저희 의원 21명 전원이 시민이 행복한 경주, 또 시민이 의회를 신뢰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시기인 만큼 후반기 시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건설할지 말지를 두고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시민참여단이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맥스터 증설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가 7.6%로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